많은 분량을 자랑하는 애니메이션을 20분 안에 다 본다. 이름하여 20분 안짜기니. 오늘 다룰 작품은 1998년도에 방영되었던 카우보이 비밥의 극장판으로 TV판 22화와 23화 사이의 시점을 다뤘으며 장자의 호전몽을 소재로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고찰을 표현한 하드보일드 애니메이션 카우보이 비밥 천국의 문입니다. 본 영상은 카우보이 비밥 천국의 문 한국어 더빙판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2071년 황폐화된 지구를 떠나 여러 행성으로 테라포밍해서 살아가는 시대. 인류는 위상차 공간 게이트라는 차원문을 통해 행성과 행성 사이를 자유로이 오갈 수 있게 되었지만 생활권이 태양계 전체로 확대되면서 발생하는 범죄 또한 걷잡을 수 없이 방대해졌고, 이에 행성상의 정부와 태양계 형사 경찰지구는 범인들을 포획하면 상금을 주는 현상금 시스템을 만들어 이를 업으로 삼는 현상금 사냥꾼, 즉 카우보이들을 이용해 치안을 유지하게 됩니다. 남자는 단지 외톨이였을 뿐이었다. 자기 외에 누구와도 게임을 즐길 수 없는 꿈속에서 살고 있는 듯한 그런 남자였다. 스파이크, 일어나. 현상금 사냥꾼들끼리 동업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우주선 비바포의 멤버들은 현상 수배범을 잡는 것에 들이는 노력에 비해 그 현상금이 너무 적거나 수리비가 많이 나와 언제나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고, 그러던 어느 날 해커 리 샘슨을 포획하기 위해 화성의 수도인 알파시티를 방문한 페이 발렌타인은 샘슨이 사용하던 신용카드를 추적하여 어느 탱크로리 차량을 뒤쫓던 중 갑자기 고속도로 한가운데에서 그 차량이 폭발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폭발 사건의 용의자를 목격한 페이는 그 탱크로리에 탑승하고 있던 사람이 샘슨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며 불가사의한 그의 행동에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그 폭발 이후 현장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이상 증세를 보이자 화성 정부는 탱크로리 안에 생화학 병기가 들어있었음을 추정하며 이번 테러 사건의 용의자에게 3억 우롱이라는 거액의 현상금을 걸어버립니다. 처음 옮겨왔을 땐 모든 환자들의 림프구 수치가 상승했는데 지금은 모두 정상치로 돌아왔어. 증상은 계속 악화 중인데 말이야. 시신에서도 아무것도 나오질 않아. 신종 바이러스나 미지의 생물 병기? 꽃가루 알레르기라. 이 차가 그 카드를 사용해서 쫓아갔는데 갑자기 펑. 아, 여기 이 남자예요. 하지만 녀석이 진짜 범인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 마스크도 안 하고 거기 있었다면 제일 먼저 죽은 거 아니야? 그 남자는 안 죽었어요. 어떻게 알지? 네, 감이요. 감이라. 바이러스 쪽부터 찾아볼까? 여자의 감이라는 거 의외로 무시 못하거든요. 가끔은 컵에 들어있지 않은 것도 먹어보고 싶어요. 그 후 탱크로리 사건의 바이러스를 조사하던 스파이크 스피겔은 콩이라는 은어로 생물병기가 뒷거래되고 있음을 알게 되며 수소문 끝에 모로칸 스트리트에서 라시드란 인물을 만나게 되고, 이에 스파이크는 그에게서 상상할 수 있는 건 뭐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말과 함께 커다란 항아리 하나를 받게 되며 그 과정에서 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어느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편 과거 ISSP 동료였던 밥을 만난 제트 블랙은 그에게서 얼마 전 추리어스 메디컬이란 제약회사의 우주 트럭이 강도를 만난 사건이 있었음을 알게 되며 그 제약회사가 트럭 안에 있던 물건을 숨기기라도 하는 듯 도난 신고를 하지 않는 건 물론 회사 자체의 경비도 굉장히 삼엄해졌다는 것을 듣게 되고, 거기다 해커인 에드워드의 정보를 통해 테러 사건 용의자의 손등에 있던 문신이 화성 육군 특수부대의 마크라는 것과 그 부대의 대원들이 3년 전 타이탄 전쟁에서 모두 사망했음을 알게 되자 제트는 이번 사건에 군이 연관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연옥의 문제 하나,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곳이지. 거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겨진 사람들이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곳, 바로 이 세상이야. 이게 다야? 이거 하나 안에 3만 개가 들어있어. 그런데 돈은? 이건 약속하고 다르잖아. 나머지 반은 파티가 끝난 뒤에 주지. 왜 하필 할로윈데이로 정했지? 할로윈은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드리는 날이었다더군. 당신도 기도해둬.
그 후 비바포로 돌아온 스파이크는 에드에 의해 항아리 안에 있던 푸른 구슬을 발견하며 그 구슬의 성분이 마치 림프구처럼 생긴 수만 개의 나노머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에 제트의 정보에 따라 추리어스 메디컬에 잠입한 스파이크는 그곳에서 모로칸 스트리트에서도 보았던 엘렉트라 오비로아라는 인물과 교전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그녀의 손목에 있던 육군 특수부대 마크와 제약회사의 경비원들이 모두 군용 머신건을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편 테러범인 빈센트 볼라주와 모종의 관계를 맺고 있던 샘스는 그의 지시에 따라 알파시티에 있는 모든 전자기기에 호박 그림의 성명문을 내보내며 빈센트가 할로윈데이에 또다시 사건을 일으킬 것임을 예고하고, 이에 더 이상 샘슨의 이용 가치가 사라졌다고 판단한 빈센트는 그의 앞에서 푸른 구슬을 총으로 파괴하여 샘슨이 나노모신의 체내 폭발로 숨지도록 유도합니다. 그때 샘슨을 추적하던 페이는 갑작스런 총성에 빈센트가 있는 방까지 올라왔다가 공기 중에 남아있던 나노머신에 의해 목숨을 잃을 위기에 놓이게 되고, 이에 빈센트는 자신의 체내에 있던 나노머신의 백신, 즉 카운터 나노머신을 페이에게 나눠주기 위해 자신의 피를 그녀에게 먹입니다. 그 후 모노레일에 탑승한 빈센트는 그곳에서 자신을 쫓아온 스파이크와 맞닥뜨리는데, 방아쇠를 당겨 뭐라고? 쏘라고. 죽이진 않아. 그럼 현상금이 날아가 버리니까. 죽음 따윈 두렵지 않아. 조용히 꿈을 꾸는 것뿐이니까. 이름이 뭐지? 스파이크 스피겔. 이 세상의 끝에서 보자. 빈센트, 왜지? 빈센트. 무엇을 보았느냐? 너의 눈은 굳게 닫혀 있어. 꿈을 꿨어요. 처음으로 몸소리칠 정도의 공포를 맛봤죠. 그 후 추리어스 메디컬이 도난당했던 우주트럭을 조사하던 스파이크는 당시 우주트럭이 옮기고 있던 물건이 마카다미아로 명시되어 있음을 알게 되며, 그 견과류의 핵심 책임자가 나노머신 연구의 1인자인 맨델로 알 헤디아 박사임을 알게 되고, 이에 화성군의 주도 아래 추리어스 메디컬이 나노머신 병기를 실험했음을 알게 된 스파이크는 그 맨델로 박사가 바로 자신에게 항아리를 주었던 라시드임을 짐작하며 다시 한번 모로칸 스트리트를 찾아갑니다. 나한테 왜 그런 걸 줬지? 맨델로 박사. 한 남자가 이곳으로 숨어 들어왔지. 무시무시한 걸 만들어내고 말았다고. 그건 접촉 감염과 공기 감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돼 있어. 림프구를 가장해서 자유로이 이동하지. 그러다 뇌로 들어가면 파괴되는 거야. 게다가 자기 자신을 분해해서 단백질로 배출되기 때문에 일체 흔적이 남질 않아. 빈센트는 어떻게 살아있지? 빈센트는 실험체였어. 남자는 빈센트의 혈액에 카운터 나노머신을 삽입해두었지. 말하자면 백신 실험이었지. 악마를 저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악마가 돼버렸단 얘기야. 타이탄에서 잃어버린 게 2개 있어. 하나는 과거야. 그때 나노머신 병기의 실험을 위해서 모두가 살해당했어. 난 실험체로 그곳에 보내졌어. 혼자 유일하게 살아남았지. 하지만 난 기억을 잃고 말았어. 그럼 또 하나는? 난 수많은 나비들을 봤어. 나노머신이 뇌에 도달했을 때 빛이 보인다던가. 그건 마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비였지. 한편 모노레일 폭발 사고에서 자신만 나노머신에게 침식되지 않았음을 알게 된 엘렉트라는 제약회사의 동료에게 자신의 혈액을 조사해달라고 의뢰하였다가 그 혈액 안에 빈센트와 동일한 카운터 나노머신이 있었음을 알게 되고,
이에 그녀는 군 당국으로부터 빈센트와 접촉했었다는 이유로 감금당하게 되며 그곳에서 나노머신의 정보를 알고 있다는 이유로 끌려온 스파이크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 엘렉트라는 과거 특수부대에 있을 당시 빈센트의 군 동료이자 연인이었으며 그 카운터 나노머신은 혈액과 타액으로도 옮겨질 수 있었기에 그와의 스킨십을 통해 그녀의 체내에도 자리하게 된 것이었고, 이에 엘렉트라는 자신의 혈액으로 백신을 만들어 현재 테러 사건으로 쓰러진 환자들을 구하자고 제안하지만 나노머신의 존재 자체를 숨기고 싶었던 군 당국은 그녀의 제안을 거절하는 건 물론 빈센트와 맨델로 박사의 관련자들을 모두 제거하려 합니다.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혼자였어. 누구한테도 사랑받은 적이 없었어. 그래서 구원해주고 싶었어. 하지만 내 착각이었지. 그때 모노레일에서 빈센트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인 양 날 쳐다봤어. 구원받고 싶었던 건 아마 나였을 거야. 오래전에 내가 좀 더 젊었을 때 얘기야. 난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었어. 죽는 것 따윈 눈꽃만큼도 두렵지 않았지. 하지만 한 여자를 만난 후부터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지. 녀석한테선 나하고 똑같은 냄새가 나. 그래서 그냥 만나보고 싶을 뿐이야. 이름이 스파이크라고 했지 아마. 뭘 하려는 거야? 최후의 파티가 시작될 거야. 이번 트릭은 특제 나노머신이지. 당신은 미쳤어.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선은 누가 걸 수 있지. 우연한 계기로 바뀌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지. 곧 알게 될 거야. 미쳐있는 건 분명 이 세상이라는 걸. 그 후 함께 감옥을 탈출한 스파이크와 엘렉트라는 빈센트의 나노머신 살포를 무력화하기 위해 제약회사 동료가 그녀의 혈액으로 배양 중이었던 백신을 손에 넣어 그 액체들을 알파시티 전체에 뿌릴 방법을 궁리하고, 그때 빈센트에게서 탈출한 페이가 스파이크에게 할로윈 파티의 풍선 설치 기술자가 빈센트와 거래했었음을 전하면서 그 나노머신 폭탄이 할로윈 퍼레이드의 호박 풍선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빈센트가 시내 한복판에서 테러를 일으킬 예정임을 알게 된 스파이크는 우선 제트와 페이에게 각각 백신을 살포할 수 있는 30대가량의 비행기와 기상 컨트롤 센터에서 인공비를 내려줄 것을 부탁하며, 자신은 빈센트가 있는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 즉 알파시티 중심에 있는 철탑으로 찾아가고, 이에 빈센트와 교전하게 된 스파이크는 도중에 자신의 계획대로 백신이 섞인 비가 내리고 있음을 알게 되자 그의 테러 협박에도 여유를 보이며 자신은 그저 빈센트에게 빚을 갚으러 왔을 뿐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빈센트에 의해 결국 호박풍선이 폭발하자 스파이크는 백신 성분이 있는 비를 맞고 있으면서도 나노머신의 영향으로 갑자기 수많은 나비를 보게 되는데, 이 세상은 나비들이 나한테 보여주는 꿈 아니었나? 아니면 나비가 있는 세계가 현실이고 내가 있던 세계가 꿈이었나? 난 모르겠어. 빈센트! 이번엔 놓치지 않아요. 함께 가요, 우리. 왜 쏘지 않았지? 생각이 났어. 내가 사랑한 여자야. 계속 이 세계에서 나가는 문을 찾아다녔지. 이제 알았어. 문 따위는 어디에도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을 거야. 눈을 뜨기가 두려웠던 거야. 엘렉트라, 당신하고 함께했던 시간만이 현실처럼 느껴져. 마지막에 당신을 만나게 돼서 다행이야. 빈센트가 기억상실을 앓고 있음을 알지 못했던 엘렉트라는 그와 함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방아쇠를 당겼으나 빈센트는 총성이 울려 퍼짐과 동시에 자신의 연인을 떠올리게 되었고, 이에 그녀를 차마 쏘지 못했던 빈센트는 결국 꿈과 현실이 모호한 세계에서 나갈 수 없었지만 엘렉트라를 통해 자신에게도 꿈이 아닌 현실이 존재했음을 깨달으며 조용히 그녀의 곁에서 숨을 거둡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스파이크는 빈센트가 죽음으로써 꿈과 현실의 모호한 세계를 떠났음을 깨달으며 비가 그친 뒤에 나타난 무지개를 발견하고, 그 후 스파이크가 날아다니는 나비를 잡는 모습과 함께 당신은 현실 세계에 살고 있나요? 라는 영어 멘트가 등장하며 카우보이 비밥 천국의 문은 끝을 맞이합니다.
카우보이 비밥 천국의 문은 TV판에 이어 꿈과 현실에 대한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장자의 호전몽을 주제로 스파이크가 과거를 직면하기 전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인물인 빈센트를 만난 이야기를 다루었고 특히 극장판의 부제목을 베트남 전쟁에 참전 중인 군인의 심정을 노래한 밥 딜런의 너킹 온 헤븐스 도어로 정하면서 전쟁과 실험에 희생당한 뒤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모호해졌던 빈센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 작품의 빈센트는 병기 실험의 부작용으로 기억을 잃는 건 물론 나비의 환상 속에 갇혀있게 되었으며 그의 육체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백신이 되었으나 막상 그 본인이 살아도 산 것이 아닌 몸이 되어버렸고 그 후 그는 환상의 나비로 인해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진위 여부를 알기 위해 파괴를 일삼았으며 그 끝에 엘렉트라라는 현실 속의 연인을 떠올리고 그녀의 손에 의해 길고 길었던 방황을 끝마칩니다. 개인적으로 카우보이 비밥의 극장판은 TV판에서 자세히 다뤄지지 않았던 스파이크의 과거나 결말 이후의 스토리를 원했지만 또다시 비바포의 멤버들이 모종의 사건을 해결하는 에피소드로 진행되면서 TV판의 연장선이라는 느낌을 지우지 못했고 그러나 이타노 서커스라는 연출 기법을 사용한 역동적인 액션씬과 카우보이 비밥의 세계관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이색적인 도시의 풍경이 매우 매력적이었으며 거기에 감성을 더하는 음악과 기승전결이 명확한 스토리까지 TV판의 명성이 뛰어난 탓일 뿐 극장판 자체는 완성도 높은 수작이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카우보이 비밥 천국의 문이었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구독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더욱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